안녕하세요. 대외활동 읽어준 남자 토리입니다. 대학생들이 교내활동 외에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을 흔히 대외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꼭 대학생들 말고도 자신이 속한 무리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을 대외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서포터즈나 기자단 이외에 공모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서포터즈나 기자단은 아무래도 대학생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을 때 이 공모전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모든 대상에게 열려있는 공모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 모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대학생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공모전을 살짝 소개해드리면은 대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이 또 있어요. 아무래도 그만큼 경쟁률이 낮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겐 제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금 같은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수상의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첫 도전으론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디 자기소개서 이런 곳에 쓸 때에는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 기관에서는 그 대회를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대학 내에서 있었던 공모전에 참여하였다라는 내용은 내가 그만큼 적극적인 학교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학생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금보다 이런 쪽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드렸듯이 대학생 때만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국민 대상으로, 청년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지원받는 공모전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도 가끔 공모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아니고 작년까지는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그런 건 대부분 대학생이 아닌 신분 참여했던 공모전이었고 수상도 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도전해야지 이래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충분히 공모전에 도전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제가 참여했던 수많은 공모전 중에서 인상 깊었던 공모전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영상 공모전인데요. 2021년 노동인권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었는데 상과 관계없이 이 노동이란 무엇일까라는 제 영상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저희 엄마를 바탕으로 영상을 풀어냈고 마침 학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던 고민 차에 보았던 공모전에 참여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은 이벤트로 이 참여 팀원의 어머니 이름을 같이 쓰고 시상식 무대에도 엄마와 함께 올라갔던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할 수 없는 서프라이즈 이벤트잖아요. 어머니가 시상식 자리에 함께 올라온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뜻깊은 그런 공모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때도 제가 공모전 참여하고 있게 된다면 아내 이름을 올려서 아내를 시상식 무대에 올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 노동의 가치라는 주제를 엄마의 노동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동영상이라는 형식으로 함께 풀어내 보았었는데 여러분도 공모전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공고 내에서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주제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것인지 제출하는 형식은 어떠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천드릴 만한 공모전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살펴볼게요. 적은 이 홍보, 주제는 보령 머드 축제를 소재로 한다면 크게 제한이 없다는 것 같고요. 형태는 숏폼 영상으로 60초 이내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공고를 통해서는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곳에서 공모전 열었다고 했을 때 영상미가 엄청 뛰어나니까 넌 무조건 1등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재치있고 재미있게 이 보령 머드 축제를 풀어냈는가, 홍보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이곳에 가야겠다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최근 숏폼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좀 롱폼의 영상들이 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한참 공모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숏폼 영상들이 대세에 이루면서 뭐랄까 기전문가들이 더 영상을 만들기가 쉬워졌고 공모전에 참여하기가 쉬워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제와 형태를 잘 참고하셔서
기한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다른 공모전도 많습니다. 뭐 디자인 공모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약 한 달 정도 남은 공모전을 추천드린 것인데, 그 이유는 저는 딱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획, 제작, 검수까지가 딱 적당한 기간이 한 달이 아닌가. 사실 이보다 짧아지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한 3개월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지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런 공모전들 충분히 숙달해 나가면서 이런 공모전은 이 정도 기간을 두어야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달 정도씩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나중에 조율해 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팀원이 있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팀 합을 맞추고 시간을 서로 맞춰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한이 길게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앞서 이 서포터즈나 기자단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공모전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했던 이유는 역시나 제 진로를 찾아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데, 공모전이나 이런 서포터즈, 기자단 같은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최대한 다양한 도전을 해보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함양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공모전을 통해서 충분히 이룬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하나의 공모전을 준비할 때 하나를 한 달 동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를 다 같이 한 달 동안 잡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연결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과학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AI 활용 방안, 이런 공모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인간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모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엮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까? AI를 활용해서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공모전을 준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두 가지를 조금 다르게 주제를 잡아가지고 좀 디테일을 좀 다르게 해서 두 개를 준비하면 둘 모두에 출품할 수 있는 공모전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은 원 소스 멀티 유스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모전에 지원할 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공모전에 수상할 수 있었던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디벨롭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공모전 퀄리티를 또 올려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 떨어지는 것 자체로 끝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수상작들과 열심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이 수상을 해줬던 심사위원들이라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작품을 제출했기 때문에 내가 밀렸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도 수상작들을 보면서 분석해 보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요. 만약 이런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실 때에는 조금 비슷한 주제, 조금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공모전, 좀 레퍼런스가 많은 공모전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A라는 공모전에서 떨어졌다 했을 때 이 A라는 공모전을 재활용해서 조금 유사한 주제 혹은 유사한 형태의 B라는 공모전에 제출할 수 없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사실 A라는 심사위원들 입맛에는 안 맞았지만 B라는 공모전의 심사위원들 입맛에는 또 딱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자단과 서포터즈에 이어서 이렇게 공모전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대외활동 읽어주는 남자 토리의 이야기 여기서 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조금 공모전에 대한 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데선 잘 안 해주는 이런 비밀 정보까지 전부 다 알려드려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저작권을 위배한 콘텐츠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법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이 밖에도 대외활동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대외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